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그리고 Q&A 5분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고요. 현재 이제 8,120달러로 어제 새벽에 1시간 봉에서 이 120선 이탈해서 지금 이제 아래로 빠져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120선 돌아 나가면서 예전에 그 일봉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그런 그림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121선, 일봉에서 121선 돌아 나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그때 이제 4,20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할 때 터졌던 이 거래량 정도를 이 8,500달러 돌파해 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이어 나가다가 어제 새벽에 지금 보시면 새벽에 이 저점 라인에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 120선 밑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탈하고 지금 내려온 모습으로, 이탈하고 이제 아래로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 차트에서 이제 이런 모습은 저는 이제 페이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또 그 비트맥스 롱숏에서 일정 부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롱이 일정 부분 청산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모습은 페이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빠졌던 첫 번째 이때 8,000달러, 잠깐만요, 이거 수평으로 체크할게요. 수평선으로 이 8,000달러, 지금 이제 8,000달러까지 지금 뭐 좌우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8,000달러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페이크로 뺀 이 부분을 바로 돌려 세워서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심하게 뺀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초록색 추세선, 이 추세선까지 눌러줄 수 있는데, 지금 지난번 저점 확인됐던 이 7,700달러를 깨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좋지 않고, 여기 지금 일단 8,000달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제 이탈된 이 부분을 돌려 세워서 다시 이 삼각 수렴 중심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회복을 시켜주고 8,500달러를 돌파해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박빌부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제 채널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1시간 봉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을 하락 채널로 이제 보고요. 하락 채널로 보고, 이 하락 채널에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넘어가 줘야 된다.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 지표에서 시간이 좀 더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보조 지표에서 한번 내려와 주고, 지금 제가 보조 지표 그려볼까요? 바로 이제 그려볼게요. 지금 지표에서 박비부님 이제 MACD를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여기서 이제 보조지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와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반등해서 돌아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박빌브님이 차트 올려주신 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빌브님 의견은 이 하락 채널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하락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받고 돌아서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MACD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온 이후에 돌려 세워서 나가는, 여기 중간 정도에서 다시 돌려 세워서 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총 차트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지지라인을 또 이제 8,000달러 말씀드리고, 8,000달러가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하락에서 아래 꼬리 길게 달렸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뭐 시총 차트도 그렇고 다른 알트 시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빠질 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뭐 사실 채널 바닥이 지금 이제 6,400달러, 6,500달러 이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물론 채널 바닥까지 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까지 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6,400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또 시총 차트가 이 361선을 깨고 내려오고, 그리고 채널 바닥을 완전히 이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시총 차트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일봉에서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밑에 있어요. 200일 이평선 밑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지금 주봉에서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 주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이제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약간 월요일 같은 금요일인데,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아직 이제 기간으로 하면 이제 3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3일 되는 시간 동안 지금 주봉에서 20주 이평선 위로 이제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평선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OMA로 해서 20주 이평선이 좀 낮아요. 9,300인데 20주 평선을 따로 체크하면 이제 9,800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9,800달러까지 올려놓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서 2013년도 이 사파의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때 2013년도 좀 사파의 모습을 보면 일봉에서요, 이때 이제 일봉에서 200일 이평선, 지금 이제 21일 이평선이 이 빨간색, 잠깐만요, 이 빨간색 보시면 이걸 지울게요. MACD를 빨간색 21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닿기 전에 돌려 세워서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21일 이평선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121일 이평선하고 이제 그러니까 121일 이평선은 20일, 50일 다 데드크로스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 만나기 전에 돌려 세워서 21일 다시 50일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넘어갔는데, 현재 이와 같은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이 21일 이평선을 200일 이평선 만나기 전에 돌려 세우려고 하면 좀 급등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여기서 이 21일 이평선을 200일 이평선 닿기 전에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려 세우고 지금 이제 다시 이 20일과 5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나머지 그림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13,800달러 여기서 좀 쉬어주면서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시총 차트 설명드리다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시총 차트도 여기서 이제 빠질 자리가 이제 없다. 저는 시총 차트 빠질 자리가 없고, 이제 비트코인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그래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알트 시총 달러 차트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634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달러 금액이 올라가 줘야지 결국에 그 BTC 마켓에서 연동이 되면서 알트코인들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움직이기 전에는 알트코인도 여기서 개별적으로 알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2017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리플 같이 상승했던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땡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그런 모습이 도미넌스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맥스를 볼 건데, 지금은 숏이 약간 우세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체크는 안 되는데 지금 롱이 청산이 됐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롱이 이제 2번에 걸쳐서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도미너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현재 이제 69.7로 이제 약간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신 검정색 실선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지막 한 차례 도미너스 상승이 저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상승이 지금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이때는 이제 51 이평선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넘고 그때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추세선, 지금 계속 추세선 저항 맞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51 이평선은 넘지 못하고 이제 21 이평선 정도를 한번 넘어가지고 51 이평선 저항 맞고 다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도미너스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도미너스 마지막 그 상승되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8,500달러 돌파될 때, 거래량 실으면서 8,500달러 돌파될 때, 그때 이제 9,300달러까지 한 번에 이제 가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9,3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급하게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도미너스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마지막 도미너스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 주는데, 알트코인들이 그 이후에 비트코인 이제 9,300달러에서 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예,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조두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6만 사토시까지 올라간다면 이더 비케는 얼마까지 예상하는지요? 전 동영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은 리플이 이제 2만 사토시 갔을 때 비트코인 캐시는 0.2 BTC, 그리고 이더는 0.1 BT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표가는 제가 설정한 목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각자 여러분들이 맞게끔 목표가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밑에 이제 마법 천사님이 리플 4만 같은 비율로 오르진 않겠지만 리플 4만 사토시면 BK 0.4 BTC, 리플 6만 사토시면 BK 0.6 BTC,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트 도미넌스 자체가 너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코인들, 특히 대형 알트코인들 한 종목이 올라갈 때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이 올라가지 못하는, BTC 마켓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반대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비율대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트코인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BTC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채널이 이렇게 상승 채널로 그려지는 이런 알트코인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이 있을 거고,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지금 그냥 비트코인 따라서 같은 비율로 성장해주는 이런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뭐 보이면서 이렇게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바닥 찍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제 코인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이런 알트코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장을 해주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알트코인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내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BK, 이 세 종목이 다 우상향할지, 아니면 아까처럼 평행할지, 아니면 오히려 우하향할지, 채널이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이거는 실제 그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뭐 리플이면 리플, 각 알트코인은 그 프로젝트가 성장을 해 나갈 것이냐,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BK도 마찬가지로 비율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BK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BK는 그냥 비트 따라서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평행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 BK 전 고점이었던 뭐 0.2였나요? 0.3였나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범위 내에서 성장이 멈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BTC 마켓에서 꾸준히 저는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성장하는 그런 알트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그래서 달라진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실제 그래서 BTC 마켓을 봐야 되는 게, BTC 마켓에서 성장하는 채널을 갖고 있는지, BTC 마켓에서 평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투자하는 알트코인이 우하향한다 라고 하면 그런 알트코인들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승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비트코인이랑 리플을 생각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종국에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이거 미래에 대해서 뭐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절대 올라간다, 절대 빠진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리플 프로젝트가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만약에 비트코인을 진짜 대체하는 무언가가 나와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도 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다른 암호화폐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 세 종목은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아 보인다. 만약에 뭐 생존 확률을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는 월등히 생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중도 70% 이상 비트 이더 리플을 70% 이상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국에는 올라간다, 이거를 뭐 저보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모른다. 제가 종국에 올라간다 빠진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대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다른 암호화폐들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과 리플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동국님이 어제 이제 그 리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정정해 주시는 내용을 써주셔서 이제 보겠습니다. 27개월째 되는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2013년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빼고 2015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시 이제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가 27개월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동욱님 이야기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013년도 12월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기간을 체크했을 때는 39개월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2015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27개월이다 라는 겁니다. 27개월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달까지, 그러니까 2017년 3월달까지, 그러니까 고점 찍고 다시 상승 초입부까지 했을 때 27개월. 그러면 지금 2017년도 말 고점 찍고 다시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동국님 의견은 이렇게 됐을 때 27개월로 보는 게 맞지 않냐. 27개월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4월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채널 설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만약에 지금 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제 보고 있었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내려볼게요. 약간 이 차트가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가 코인트레이더 프로, 여기 차트가 약간 다르긴 한데 지금 트레이딩 뷰랑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동국님 의견은 이게 아니라 이 평행 채널을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고점이 지금 2014년도 이 부분은 고점으로 체크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 2013년도 이 고점 찍었던 이 부분까지 이제 포함시켜주는 그런 채널로 저는 채널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점과 고점까지 연결시켜서 채널을 고점을 정확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점과 2013년 고점과 2017년도 고점을 연결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돼요.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채널을, 이게 안 그려지죠?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채널 설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오히려 좀 더 각도를 더 완만하게, 지금보다 오히려 각도를 좀 더 완만하게 그래야지 채널 설정이 맞아집니다.
일단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려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동국님도 이 사이클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있긴 하지만 한 사이클은 이 사이클이 맞는 것 같다. 차트 이제 모습도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그림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똑같은 기간 동기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2020년 뭐 4월까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건 뭐였냐면 일봉에서 봤을 때 이 비율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때 당시랑 지금하고 지금 이제 이 차트의 그림 자체가 지금 특히 이제 이런 모습들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상승이 나왔던 지금 이제 이 상승을 여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로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간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기간 체크를 했을 때 이 기간이 달라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350일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기간은 올라가기 전까지 하면 248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여기보다 좀 더 짧은 비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짧은 비율로 진행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뭐 박빌부님이라든가 아니면 사쿠라님,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10월 초쯤이 바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초쯤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줄 거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동국님 의견처럼 만약에 이 패턴대로 이 길이대로 이 기간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고, 이동국님은 이제 스토캐스틱에서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토캐스틱 3개를 같이 보시는데 이때 이제 주봉하고 이제 월봉, 특히 이제 월봉에서 어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이 20, 12, 12 이 스토캐스틱이 20 아래에 있다. 현재 20 아래에 있어서 이게 이제 올라와 줘야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리플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스토캐스틱은 따라오기 때문에 후행을 어차피 가격 그 기간 동안 이 N값인 20개월의 그 기간에서 그 주가의 반영,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스토캐스틱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후행으로 어차피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후행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20 아래에 있어도 이건 언제든지 전 돌려 세울 수 있다. 리플 가격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월봉에서도 그 그림은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동국님 의견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2020년 한 3월 정도가 3, 4월 정도가 돼야지 상승을 할 수 있다, 리플이.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사를 2개를 이제 볼게요. 도브캠님하고 금은동님이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 도브캠님이 올려주신 기사는 뭐냐면 지금 이 피나블로에서 미국의 삼성페이 사용자는 삼성페이 기존 사전 등록 직불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 피나블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대부분의 주요 통화로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피나블로의 글로벌 범위 및 유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예금에서 수령할 수 있는 현금에 이르기까지 수치 내 선호에 맞춘 다양한 지불 옵션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약간 그 지금 리플사가 하려는 일과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나블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지난번 이제 기사를 보면요, 지금 이제 2018년도 12월달 작년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리플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2019년 1월에요. 보시면 여기에 피나블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거래소의 네트워킹 기업으로 기여하는 외환 서비스의 핵심 업체인데, 그러나 이 UAE 거래소는 2018년 2월 초 향후 블록체인 핵심화 계획에 초점을 맞춰 리플사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피나블로 중심이 아닌 리플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결국에 지금 이 피나블로를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통해서 내가 돈을 주요 통화를 안전하게 국가 간 송금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 결국에 여기 안에서 이 피나블로 이용한다는 게 리플을 이용해서, 리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돈을 보낸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다 라고 이제 기사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또 볼게요. 리플 커뮤니티에서 XRP 레저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더넷에서 테더 발행하는 것처럼 XRP 레저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 다 이제 XRP 관련된 호재 기사로 보이는데, 리플 CTO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슈얼츠가 XRP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더리움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DAI와 유사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게 이제 테더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물론 이제 법정화폐도 변동성은 있는 건데,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법정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담보 비율 자체를 예를 들어서 1대1로 하진 않고 그 1대1보다 좀 더 낮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원어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70%인 한 7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만 돈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변동성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이걸 이제 컨트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을 여기서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거는 완전히 분산화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약간의 이제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주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중앙 집권적인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런 담보로 XRP가 이제 묶이게 된다는 거죠. XRP가 담보로 묶이게 되고, 결국에 묶여있는 그런 XRP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부분도 XRP 홀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사도 긍정적인 기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분만 더 볼게요. 양승현님이 저는 리플 대폭 상승을 처음 경험해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할지는 진행 상황을 더 두고 봐야 실감할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기관이 진입하는 등 투자 여건이 좋아져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줬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이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리플 자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 사이즈를 본다라고 하면,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한 개 기업 사이즈만, 대기업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요, 대기업 한 개 기업 사이즈도 안 되는 그런 시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관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와 같이 차트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전체 시장 자체가 전체 시장 볼륨 자체가 뭐 경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의견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랙탈 이론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패턴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개미털기에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지난 고점 근처가 되면 18년 현재까지의 패턴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14년도 패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움직일지는 사실 세력님 마음이라 더욱 어려워질 듯 합니다. 알트코인들 차트나 도미넌스 차트, 시총 차트로 추정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해 보이네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14년도, 그러니까 13년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12년도, 13년도 넘어가는 그 단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13년도와 같이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매우 크리라 예측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확실한 건 단기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장기 차트는 속이기 힘들고, 흔드는 과정에서 개미들 중 투자금의 성격이 좋지 못한 경우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리플이든 이더든 이번 상승에서 이장님 말씀처럼 일정 부분을 재매수하여 투자금 성격을 안정적으로 전환하여 흔들려면 흔들어 봐라,
중장기 차트가 결국 상향할 수밖에 없는 걸 일하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이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도 잠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리플이 이번에 뭐 우리가 올라오는 가격들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거의 600원 가까이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300원 깨고 내려와서 275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 투자금의 성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단기 자금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버티지 못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놓고, 내가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나머지 선택들은 좀 더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개인적으로 자금 관리를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도 이제 지승훈 님이었나요? 질문해 주셨던 비트코인, 리플 이렇게 상승할 거 같냐, 끝에 이제 상승할 거 같냐. 물론 제가 아까 뭐 그 상승 안 할 수도 있다, 상승하지 못하고 이 시장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그 닷컴 버블 때 생각을 해보면, 야후라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이 정도로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뭐 야후는 아예 뭐 야후는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도 지금 예전의 야후와 지금 야후처럼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작아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원화 대비해서는 성장해 있지만 다른 또 암호화폐들 대비해서는 작아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대비해서 야후가 이게 비교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작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 이더, 리플, 이것도 무조건 100% 계속 얘네가 시총 1, 2, 3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투자 행위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가려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전고점 왔을 때 30% 정도 매도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다시 밑에서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다 받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그러니까 그 개수만 동일하게 유지하고 나머지는 현금화 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평균 리플 가격이 300원에서 뭐 400원 사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10배 이상 상승한 거잖아요. 4,000원 갔다는 얘기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음으로 투자 행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